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친해진 준석이를 모셔왔어요. 준석이는 이제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나왔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미국, 중국 유학 간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 그치. 싱가포르에서 살다 온 사람은 또 뭐 유니크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석이가 어떻게 싱가포르를 살았고 거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2부에서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냥 싱가포르 어떤 싱가포르는 나라인지 나라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그 경민이랑 이제 학교 학회 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과는 이제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고, 오늘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그러면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카메라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상관없어. 이제 안 봐도 돼요. 우리끼리 오케이. 하면 되는 지금. 먼저 일단 처음 한국을 몇 살 때까지 산 거야? 한국은 내가 딱 그 1살 때, 한 살 때? 내가 이제 태어난 것만. 태어나기만 했고, 이제 1살 됐을 때 이제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어. 일본으로. 한 8개월이었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1살 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그래도 꽤 오래 살았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살았네. 일본에서 이제 오래 살았지. 너무 어렸었을 때라 사실 기억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지는 않아. 그래, 일본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일본 살다가 다음으로 싱가포르로 넘어간 거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싱가포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 이거 학교 구조가 좀 달라.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13살이네. 13살. 13살 그때쯤 13살 때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넘어갔지. 그 계기는 뭐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네,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 싱가포르를 처음 갈 때는 조금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약간 낯설었을 것 같네. 진짜 엄청 낯설었어. 그치? 일단은 한국에서 내가 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이제 방학으로 이제 한국에 계속 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랑은 그나마 제일 근접한 그치? 문화잖아. 많이 비슷하지. 다 동양인이고, 어쨌든 일본어 잃어도 사실 이제 들어보면은 한국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진 어순도 않아. 똑같고. 맞아. 단어도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를 갔는데 너무 다른 거야,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러니까 뭐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더 다르게 생겼고 영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고 둘 다 쓰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약간 처음에 가서 국제학교를 다닌 건가? 싱가포르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이제 그 SAS 이제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인 국제학교를 이제 6학년 때 입학을 했지. 우리가 사실 국제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약간 국제학교가 어떤 느낌인지 약간 설명해 줄 수 있어? 국제학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일단 되게 다양한 국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커리큘럼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다 영어로. 약간 좀 대학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는 수강 신청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때 이제 4학년들부터 먼저 이제 수강 신청 같은 걸 했었었고, 그래?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수업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체육 수업도 그냥 체육만이 아니라 막 농구, 축구 이렇게. 농구, 축구, 뭐 양궁, 워터폴로, 수영, 좋다. 뭐 골프, 좋은데? 막 럭비 이런 것만 따로 하는 것도 있고, 막 헬스 이런 것도 되게 수업이 엄청 많아. 아무래도 막 전 세계인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니즈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과학 같은 것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제 한국어가 좀 서툴어서 그 생명과학 그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막 그런 것도 동물학 같은 것도 있고 그 CSI에서 하는 그 criminology라고 하는데 수사학 범죄 같은 수사학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해. 완전 디테일하구나. 진짜 뭐 대학보다 더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르는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도 그만큼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엄청 많지. 근데 궁금한 게 약간 가늠이 그래서 잘 안 가는데 학생 수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엄청 많나? 한 학년에 우리는 한 28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생각보다 우리랑 비슷한데? 그렇게 많진 않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가 4학년이야. 4학년인데 4년제. 근데 이제 그래서 다 하면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 비슷한 것도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럼 또 그거 궁금해. 그러면 그
학교를 신청한 학년이 달라도 다 같이 그 수업을 듣는 건가? 그러니까 아, 내가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1학년일 때 그 선배들이 막 4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3-4살 차이 나면 그치, 엄청 막 형 막 누나들인데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뭔가 성적상에서 좀 그러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던데. 그치?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아, 근데 그래? 맞네.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너무 그게 너무 당연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라든가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학년제가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이제 9학년 때는 뭐 필수 수업을 이걸 들어야 되고 뭐 한 11학년, 10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자율적으로 좀 진짜 듣고 완전 싶은 대학 거를 같다. 신기하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아까 말했던 막 양궁 막 이런 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양 같은 느낌이라서 그거는 이제 상관을 안 하지 다들.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랑 같이 듣든 말든. 그렇지. 좀 신기하다 진짜. 그러면은 문제가 시험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나중에 뭐 수능 같은 거 없나? 수능은 우리가 따로 없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 그 입시 때 말하는 거잖아. 그치. 대학교 입시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이제 교내 활동 그리고 이제 SAT라고 해서 약간 뭐 수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수능까지 느낌은 아니야. 수능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다 같이 이제 이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게 되고 이게 약간 능력 시험 느낌이라서 이거를 치긴 하지. SAT. 그럼 모두가 그걸 준비하는 느낌은 또 아닌 건가 보네. 이거를 있으면 좋아. 있으면은 대학 입학 때 매우 유리하긴 한데 안 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근데 SAT 아예? 안 치는 사람은 근데 뭐 예를 들어 좋은 대학교를 가지는 못하겠지. 그런 느낌이구나.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대학교들을 선호하고. 그럼 뭔가 여태까지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 또 궁금한 게 거의 영어를 써야 된다 했잖아. 근데 또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알고 그럼 그쪽 친구들 많이 있었을 텐데 친구들끼리 막 한국어랑 일본어로 막 말하면은 제재 같은 거 없었어? 제재 같은 게 없어. 그래? 없긴 했어. 없고? 없기는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일본 친구들은 없었었고 웬만해서는 이제 서양권 애들이랑 이제 한국 애들 한국 애들이랑 이제 많이 놀았는데 거기에 있는 한국 애들도 약간 영어가 더 편한 애들이 많아. 애초에. 나는 좀 되게 한국화 되어 있던 약간 그 중에서 애였고 그래서 나는 한국어가 되게 편했었는데 그때도 근데 이제 막 거기에 있는 한국 애들 중에서는 아예 국적이 미국인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걔네들이 한국어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게 되고 뭐 한국어 조금 더 편하다 싶은 애들이랑은 한국어도 따로 되게 많이 썼었어. 그럼 어쨌든 그 부모님 댁에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치 이제 등하교를 한 거네. 집에 살면서 이제 셔틀버스 시스템이 있는데 셔틀버스가 우리 학교에 한 100개가 넘어. 그러니까 다 셔틀버스로 이제 100개가 보내니까 온다고? 거의 100개야.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버스가 거의 100대가 주차가 돼. 100대가 주차가 있다고? 진짜로. 그리고 자기 번호를 찾아. 그러니까 자기 집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자기 그치. 번호를 찾으러 가서 77번 이렇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몇 번이었지? 62번이었나? 맞아,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찾고 이제 한 대가 이제 그 동네만 도는 거지. 다 약간 지정돼 있구나. 근데 그래도 100대는 너무 100대인가? 근데 그러니까 초중고 다 포함하면 100대 정도 됐었을 거야. 난 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제학교니까 뭔가 하는 지역이 다 다르지 않을까?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가까우니까 가는 학교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멀리 국제학교니까 레어하니까 국제학교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100대까지는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50대는 무조건 넘어. 그치 이미 너가 62번이었으니까 50대는 무조건 넘고. 찾기도 힘들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10 몇 학년 아니야? 총? 12학년. 2학년. 그럼 진짜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치. 와 빡센데. 그럼 너는 그중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인상 깊었던 뭔가 이 수업 잘 들었다 이런 거 없어? 이 수업 잘 들었다. 좀 독특한 거나. 사건? 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사실 없고 근데 이제 동물학 진짜 동물학 수업에서 내가 금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금상이 무슨 개념이냐면 수업마다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 메달 같은 걸 줘. 1등 하는 사람.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내가 메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일하게 1등을 해본 수업이 동물학. 동물학 수업이었어. 동물 천재네. 동물학은 뭘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동물 해부도 해보고 이제 뭐 동물들마다 이제 다 특징이 다르잖아. 완전 그냥 동물에 대한 탐구구나. 그러니까 막 뼈는 뭐 어떤 뼈가 있고 이런 동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배우는 거지. 되게 뭔가 그 깊이가 다른데 좀 우리 고등학교에 비해서. 넌 해부 같은 거 해봤어? 해부 생명과학과가 있지 않나? 나도 해보긴 해봤는데 그게 이제 메인이거나 그걸 배운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체험 정도? 근데 진짜 다르다. 뭔가. 그리고 하나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 인터럼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오픈돼 있는 여행지가 매년 다르기는 한데 거기도 거의 막 진짜 엄청 많아 갈 수 있는 아, 곳이 선택해서 모든 가는 나라 거야. 막 거의 모든 나라로 나라를 여행 가는 거야. 갈 수 있는데 어. 이제 4학년부터 이제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곳들 막 유럽 뭐 남미 뭐 이제 뭐 북아프리카 뭐 이런 약간 핫플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곳 그런 곳들은 이제 4학년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지. 선정을 해.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수강 신청하듯이? 그럼 이제 그 한 여행에 한 15명 정도 이제 교수가 좋다. 이제 선생님 2명이랑 10에서 15명 정도 같이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신기하다. 너무 또 신기하다. 매년 고를 수가 있어. 근데 뭔가 듣다 보니까 되게 학생의 어떤 자율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많이 드네. 근데 심지어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5명에 선생님 2명 붙는 게 솔직히 그치, 선생님이 많아야 티어가. 가능한 건 많아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나는 너무 좀 이건 내 얘기지만 좀 너무 부럽다고 느껴지는 점은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말한 것처럼 가면 진짜 전교생이 같이 가니까 투어. 그냥 뭐랄까 그 여행 느낌이 아니야. 그냥 저 선생님의 관리하에 그치. 어떤 따라 움직이는 그런 느낌. 사실상 수학여행의 메인은 그 낮보단 밤이거든. 그치. 낮에는 그냥 빨리빨리 일정 해치우고 그냥 제일 좋은 선생님은 낮에 일정을 3시 안에 해치우는 선생님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애들끼리 놀고 뭐 술 가져온 사람은 술 먹고 뭔가 나는 근데 갔을 때 뭔가 더 좀 자율적으로 이것도 보고 어디 가고 싶은지도 하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또 멀리 왔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박물관 한 바퀴 그냥 이런 느낌이 탁탁탁탁 해서 또 이거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게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우리도 사실 그 막 자율적으로 엄청 자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아 그래? 그냥 미성년자 입장이기도 아, 그치.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붙잖아. 그래서 뭐 밤에 술을 마시던가 그러고 싶지. 근데 그치. 이제 그런 게 사실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음. 숙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뭐 놀고 할 수는 있는데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했던 아. 거죠. 숙소 밖으로 나왔 어. 그럼 너는 인턴 때 어디 갔었어? 나는 일단 9학년 때 내 첫 고등학교 이제 해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중국을 갔어. 중국. 중국을 갔고 중국에 이제 하카 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애들 영어 가르쳐주는 코스야. 그러니까 이게 또 여행지마다 또 막 테마가 봉사활동 있고. 테마가 아. 있고 뭐 노는 테마가 있고 막 되게 어. 여러 개가 많아. 근데 이제 재밌다. 1학년 때는 이제 중국에 가서 되게 시골이었는데 거기 이제 애들한테 이제 영어 가르쳐주면서 이제 막 자전거 타고 투어도 하고 막 그런 코스였고 그걸 선택해서 간 거야? 신청을 그걸 신청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저학번이니까 그럴 선택지가 것도 많이 없다. 없다. 그러네. 여기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거고 10학년 때는 이제 캄보디아를 갔어. 캄보디아. 거기 그 되게 유명한 앙코르와트도 있고. 그치. 근데 그걸 봤는지 기억은 안 난다. 아 그래? 그리고 내가 아마 따로 가족이랑 여행 가서 보긴 봤는데 그 여행 그때는 때는 기억이 안 나고 거기도 이제 약간 바이킹 여행이었으니까 자전거 타고 그리고 11학년 때는 남아공 남아공? 갔다. 그거 너무 귀중한 경험인데?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지. 확실히 저학번이랑 고학번이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지. 거기서 남아공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공을 가서 이제 사파리 진짜 찐 사파리야. 와. 동물학 배운 입장에 동물학 금상 탈만했네. 내 앞에 진짜 막 사자들 있고 막 진짜 보여. 그러니까 바로 그냥 차 타고 가거든. 그 철창이 이렇게 있는 철창 있는 차 타고 진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학교를 우리가 좀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뭐 페인팅도 다시 해주고 봉사활동 그 여행이었고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 막학년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싱가포르에 남았어. 아 그래? 싱가포르에 남는 남는 인턴은 말년 병장이구나. 그때는 보통은 다들 가거든. 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남았습니다. 진짜 원래 4학년이면 진짜 유럽 한번 가볼까 아니면 진짜 남미를 가볼까? 그치. 보통은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후회돼. 진짜? 사실 후회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친구 한 명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그거 한다고 하길래 나도 그냥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있어야 되겠다. 남으면은 싱가포르에서 여행하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학교에 그 초등학생 애들 가르쳐줬어. 그래서 되게 메인 테마가 약간 그러니까 봉사 같은 느낌이. 봉사네. 약간. 다 그런 느낌으로 하긴 했어. 그냥 막 여행 수학여행이라서 막 여행 막 돌아보고 그러게.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뭔가 테마가 있어서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난 뭔가 뿌듯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진짜 뭔가 경험의 깊이가 다르겠다. 왜냐면 난 태어나서 일본밖에 안 가봤어. 해외를 아예. 근데 이미 갔다 온 나라만 해도 엄청 많잖아.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금 가라 해도 힘들거든. 왜냐면 우리가 그치. 일정을 짜고 거의 알아보는 게 힘든데 솔직히 가는 게 학교에 다 해줬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편했을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뭐 진짜 거의. 근데 사실상 뭐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은 게 한국에서 처음부터 산 게 아니니까 뭐 해외에 가서 낯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싱가포르 자체에서 뭔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 그 국제학교 생활을 하면서. 국제학교 생활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어려웠던 점.
일단은 크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워낙 그래도 잘 돼 있는 나라이기는 해서 크게 뭐 힘듦은 없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라 자체가 공인 언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그냥 어쨌든 그 국가 국가 언어가 이제 영어랑 중국어 두 가지인데 두 언어를 쓰는데 일단 중국어만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영어를 아예 모르시고. 그럼 이제 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같은 나라 사람인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일단 날씨 더우니까.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더운 건가? 겨울에도 더워. 그러니까 365일 더워. 여름은 미치겠네. 여름이 없어. 그냥 계속 같이 그냥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즌, 그러니까 비가 좀 덜 오는 시즌 이렇게 두 개 나뉘고. 그럼 습하게 더운 느낌. 맞아, 습하게 더워. 그럼 진짜 힘들겠다.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 최악이야. 올해 우리나라 이번 여름이랑 비슷하지. 계속 진짜 최악이야. 말이 안 되는데? 비슷한 느낌이야. 물 속에 들어있는 느낌 난 많이 받아.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비싸. 물가가 비싸.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잘 사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는데 우리 집안은 그 정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노는 거 자체가 돈이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건 내야 되잖아. 그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가끔씩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근데 막 크게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얘네들은 씀씀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 아무래도 더 많은 국가 사람들이 모였으면 더 그게 갭이 클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고 조금. 그러면 막말로 한국에만 있어도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데 쟤는 뭐 다르다. 이러고. 진짜 쟤는 찐부자 약간. 근데 거기 가면 더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되게 재밌어. 학교 생활.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려운 건 없었어. 뭔가 같은 동급생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거나 뭐 인종차별 같은 것나. 또 웃긴 게 왜냐면 근데 그럼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는 약간 반 개념은 있는 건가? 반 개념이 사실 없어.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되게 약해. 그러니까 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전교생 중에서 그냥 친한 사람들이랑 친한 거지. 친한 사람들이랑 친하고 우리도 되게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느낀 건 없는데 확실히 이제 뭐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하는 애들끼리 놀고 끼리끼리 진짜 대학교 같은 느낌이 완전. 그런 느낌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어쨌든 나랑 친한 친구들은 있었어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 같은 경우는 거기 있었으면 친구 사이 더 어렸을 것 같거든. 반이라도 이제 억지로 묶고는 또 친해지는데 그럴 수 있지. 다 퍼져 있으면 억지로 다가가야 되니까. 확실히 근데 한국인인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저절로 어느 정도 뭉쳐져. 맞아. 한국인들끼리 또 많이 뭉쳐지고 그치. 한국인들끼리도 많이 뭉쳐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약간 서로 뭉치는 게 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친구들은 항상 있었었지. 좋다. 근데 의의가 되긴 하겠다. 그러면 또 좀 넘어와서 이제 그 싱가포르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건가? 그치, 넘어왔지. 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넘어온 거지. 온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게 된 뭐 이유 같은 게? 일단은 대학교를 오게 된 이유 중에서 이제 군대도 되게 컸었고 군대는 어차피 내가 한국인 국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어차피 와야 되면은 그냥 대학교도 한국에 가자라는 느낌이 더 컸었고 한국에 그리고 나는 되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 그러니까 나는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었잖아. 그러니까 짧게 한 2달 정도? 2달 정도? 2달 정도씩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넘어오면은 뭐 물론 이제 그때 내가 뭐 한국에 친구들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어쨌든 예능, 뭐 런닝맨, 뭐 무한도전 1박 2일 되게 자주 친구 봤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 번쯤은 와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사실 현실적인 이유로 따지면 이제 미국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서 맞아. 이제 한국에 좀 더 이제 치우친 이유가 있기도 했지.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많이 고려할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그러면은 지금 그런 선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살면서 대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 선택이 약간 만족해 아니면 조금 후회하고 매우 만족해. 진짜? 매우 만족하고 일단은 싱가포르에 살았었을 때부터 싱가포르이 물론 좋은 나라기는 하지만 나는 사실 한국을 더 좋아하거든. 일단 한국이 할 게 훨씬 더 많아. 할 게 많다? 편리하고. 예를 들면 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쁜 카페를 찾아가든가 뭐 이거를 먹고 싶을 때 배달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뭐
뭐 술을 마시든가 음.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한국이 훨씬 옵션들이 더 많아. 그래? 그리고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가면은 되게 이제 이쁜 마을들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볼거리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그런 놀 수 있는 인프라가. 그럼 또 한국에 넘어오게 된 계기가 또 하나 더 있을까? 일단 내가 항상 외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인,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좀 약간 메인이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야. 일본에 그치, 있었을 그치.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항상 그 국가의 메인이었었고 어떤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다녔던 학교 특성상 서양권 애들이 굉장히 많았기도 했고 막 인도 애들도 많았었고 중국 애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 그냥 한국에 오면은 어쨌든 다들 한국인이니까 그치.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약간 해외에 살다 보면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어. 맞아. 그런 느낌 떠나서 약간 약간 집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약간 항상 어떻게 있었지. 보면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고향은 계속 한국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치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속의 고향까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보진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치. 근데 어쨌든 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한국을 돌아가시는 거를 염려를 하고 있으셨던 상황이라서 항상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 평생 외국에 살기보다는. 그럼 난 또 궁금한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살다가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오래 살면 향수병 같은 게 있다고들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돌아오려고 하는. 아니면 뭐 그 나라의 음식이 그립다던가. 근데 그런 거는 없었나? 왜냐면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해외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거 말하는 거야? 딱히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치. 음식은 이제 워낙 한국 음식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으면 되고. 오히려 그 지오 같은 어제 지오에 대해 찍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찾기 좀 더 힘들다 보니까 여기보다 특히 또 동남 음식은 또 어느 정도 결도 비슷한 느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집에서도 어쨌든 항상 한국 음식. 그치. 나 근데 그게 큰 것 같아. 맞네. 가족들과 함께 맞아, 있느냐 맞아. 아니면 혼자 있느냐의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 아무튼 향수라는 건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도 그치. 많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느끼지. 혼자 나와서 하니까. 혼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뭐 또 혼자 살면서 약간 한국에 살면서 힘든 건 없어. 한국에 살면서 힘든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뭐 가족들 보고 싶다. 그치. 이런 거랑 이제 싱가포르에 가끔 놀러 가고 싶다. 그 그 여유로움이 그립다. 진짜. 라는 거 치열해. 빼고는 사실 되게 한국만큼 더 편리한 곳은 없지. 근데 방금 여유로운 말에서 좀 든 생각인데 확실히 그 분위기가 다른가? 달라. 진짜? 엄청 달라. 좀 어떤 느낌이야? 고등학교 쪽에서. 고등학교 쪽? 고등학교 쪽은 뭐 아까 내가 국제학교 얘기를 했었을 때부터 이제 한국은 내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 바로.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하자. 국제학교 얘기를 이제 먼저 하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성 교육을 되게 좀 중요시. 빡세게 시켜. 처음부터.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리더십이라든가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좀 되게 어린 나이부터 되게 많이 가리킨단 말이야. 도덕성 도덕성 문제.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수업 자체가 토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업도 되게 많고 이제 발표도 되게 중요시하게 하고 이제 그런 뭐 팀워크 이런 부분도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수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보다는 좀 약간 협력 느낌으로 그러네. 가는 수업들이 더 많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덜 경쟁적이고 애들이 좀 더 여유로웠던 것 같아. 비교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한국 고등학교는 이제 드라마 이런 거에서밖에 못 봤으니까 그치.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확실히 한국은 조금 약간 줄 세우기가 심하지. 그것도 있고 한국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물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과장돼서 표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친하지만 경쟁자다. 약간 이런 암묵적인 그 생각이나 그런 게 왜냐면 있지. 점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등급도 특히 상대적인 등급이니까 맞아. 네가 못하면 내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암묵적으로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 막 심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돼서 대학에 오고 하다 보니까 대학 안에서도 좀 그런 말한 것처럼 좀 경쟁적인 여유로운 느낌 나도 좀 없는 것 같아. 그게 또 준석이 말한 대로 아무래도 참여형 교육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도 주입식이 약간 메인이긴 하지. 이거 하면 받아 적고 시험에 나오고. 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시절에 참여형 교육이 되게 많았잖아. 학생들은 되게 잘 그걸 따라하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지. 아 진짜? 그리고 일단은 나는 어쨌든 한국의 대학교를 오기로 아마 한 10학년, 11학년, 고2 정도 때부터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뭐 나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학교 이제 입학을 원하는 애들은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고 뭐 봉사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뭐 이제 배웠느냐. 뭐 뭐라 해야 되지 그 캡틴 달았냐 안 달았냐 이런 거라든가는 대외 활동들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협력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런 거를 미국 대학교들이 되게 많이 봐.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아마 한국도 비슷하긴 할 텐데 그 추천장을 또 받아와야 되거든. 그 그런 게 있지. 학교장 추천장.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래도 추천장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구나. 이건 또 한국이랑 좀 비슷한 점이네. 그러게. 근데 뭔가 내가 느꼈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한국에서 아까 경민이 말한 것처럼 참여형 교육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 근데 학생들이 안 따라줘.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이게 이미 그 녹아버렸어. 이미 그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를 떠나서 뭔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안 해.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의견 얘기해볼까 하면 되게 약간 맞아. 이거 왜 싫어하는 나도 약간 솔직히 말해 나도 싫어하는 편이거든. 그거 왜 굳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 주입식 교육 대신 참여형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 사회 자체에 이제 눈치 보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얘 의견 낼 때 눈치 보고 눈치 주고 내가 의견 낼 때 눈치 보고 눈치 주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참여형 교육해서 잘 먹힐 거라 생각하는데 중학교 이후부터는 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입식 교육이 잘 그게 좀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적이 좀 있었거든. 왜냐면 뭔가 다 같이 의견 표출을 좀 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면서 이미 분위기가 절반 이상 하기 싫은 분위기면 이미 하고 싶은 애들도 하기 싫어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애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혹시 거기도 그런 분위기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은. 근데 뭐 우리도 확실히 그런 애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경쟁적인 분위기도 있을 때도 있는데 일단 뭐 나는 어쨌든 한국의 대학교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었어서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미국 대학교를 원하는 애들끼리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막 어딜 가든 이제 그런 사람은 있으니까. 그치, 뭐 이제 그런 맞아. 분위기를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싱가포르 아까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에 뭔가 놀 옵션이 많다 했는데 싱가포르는 그럼 주로 뭐 하고 놀아? 좀 다른 게 있을까? 일단은 내가 학생 때 살았잖아. 맞지. 일단 학생 때 먹지 못하겠다. 살았어서 이제 되게 이제 할 게 없어. 생각해보니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이제 친구 집 놀러 가서 게임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이제 한국이랑 뭐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뭐 카페 같은 데 가고 이제 뭐 친구들 집 놀러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엑스박스라고 하지. 그러니까 플스 아니면 엑스박스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뭐 롤도 이제 하고 그거지 않았을까 싶어. 약간 대부분 그냥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 아니면 뭐 PC방, 노래방 이런 것도 잘 돼 있나?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긴 한데 한국처럼 잘 돼 있진 않아. 그래? 그래서 이제 가끔 가지 친구들이랑 이제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이제 KTV라고 하는데 노래방도 이제 가끔 가고. 하긴 근데 그런 유흥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놀이문화는 한국이 잘 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밤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맞네. 청소년들도 새벽까지 돌아다녀. 맞아. 싱가포르는 주로 밤에는 약간 집에 있는 편 아닌가요? 여행 갔을 때 그랬거든. 밖에 나오지 말라고 웬만해서 잘. 그러니까 한국이 좀 유니크하게 밖에 나와도 되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싱가포르는 편의점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밤 10시 정도 이후에는 주류 판매를 안 해. 그래?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막아놔. 오히려? 신기하다. 주류 판매를 안 해. 10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밤. 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술 마실 거면은 술 마시는 곳이 있어. 클라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내가 살았을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바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가라는 거지. 거기가 술을 통제도 마실 되고 거면. 관리도 되고 길거리에서 먹지 말고. 그런 거구나. 되게 묘하다. 뭔가 내가 느끼기에 학생 때 되게 자유를 추구하는 느낌이지만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통제가 있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 문화를 완전 온전히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 근데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로컬 학교라고 하지. 그러니까 로컬 애들한테 좀 더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뭐 국제학교는 확실히 좀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 이제 부모님은 되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방적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너 술 마실 거면은 우리 집에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술 마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그럼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서 그냥 술 마시는 거지. 또 성인 관리하에 이렇게. 그치. 그런 그런 느낌으로 통제 가능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놀았던 적도 있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로 좀 다시 돌아와서 뭐 지금까지 어쨌든 그 준석이의 고등학교 생활 얘기를 쭉 들었잖아.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생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한국 고등학교에 어떤 궁금한 거나 편견 같은 게 있으면 많지. 어떤 궁금한 건 되게 많아.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그 고등학생 때 정말 이제 그렇게 힘든가? 야자는 뭐 하면은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도 확실히 느꼈던 게 중학교 때 솔직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어. 그리고 내가 기숙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6시에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돼.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가서 11시까지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가 필수 학습 시간이었어. 자기 학습 시간. 반 말하는 거지? 12시는 필수.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2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고 이제 뭐 9시에 다시 학교로 가는데 내가 처음 느꼈던 게 고등학교에 와서 일주일 동안 원래 공부를 학교 끝나면 학원 한 2시간 빼고 안 하던 사람이 밤 10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딱 침대에 눕는데 나 기숙사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자살을 할까 아니면 자퇴를 할까. 진짜? 1학년 1학기에? 1학년 1학기 딱 첫 일주일이 그랬어. 와 이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이 너무 빠지고 시간이 너무 안 가. 시간이 미친 듯이 안 가. 심지어 긴장되잖아 처음 왔으니까. 그치. 늘지도 못하고 와 했는데 또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빨리빨리 적응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 분위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막 하루에 10시간을 기본 셋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학교 수업 있고 야자 있고 기숙사 가서 또 공부하고 심지어 한 애들 막 자는 12시간 이상을 해 하루에. 그래. 13시간 이렇게 그냥 그저 공부 시간만. 말이 안 되는데 막상 그 상황에 투입되고 주변 애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냥 당연하게 약간 하게 되는 그게 있어. 그게 좀 기본으로 12시까지 하는 거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기숙사는 그랬던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와중에도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은 분위기가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면은 또 따르게 된다. 따라가게 돼. 뭔가 그런 게. 거의 이제 3학년, 2학년 3 때부터는 거의 2시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 2시까지 하고 9시에 일어나서 바로 학교 가고. 근데 이렇게 하지만 놀 건 다 놀았어. 맞아. 나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좀 달랐던 게 고등학교는 이제 네가 얼마큼 성장했는지가 성적표로 딱딱 나오잖아. 대학교는 그런 게 이제 좀 불투명하단 말이지 아무래도. 이거에 솔직히 이거에 대한 뭔가 자신감? 자존감이 좀 높아졌던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걸 졸업하고 나서는 약간 그때 막 하루 12시간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어떤 뭐 안 풀려 대학에서 학점이 안 나오든 아니면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내가 뭐 이번 뒤질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뭐 나오겠지. 내가 이만큼 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방파제를 만들 수 있던 것 같아. 근데 뭐 생각해보면 나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생각했었어. 아 지금이 제일 행복하구나. 그치 대학생 때 행복하지.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가 좀 특이해. 내가 느끼기에도. 나 그 당시에 나 되게 행복한데 지금. 왜냐면은 그냥 밥 잘 먹고 친구들 맨날 같이 기숙사에 친구 친한데 맨날 같이 있어.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주말엔 집에 가. 집에 와서 쉬어. 얼마나 뭔가 인생 걱정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쳇바퀴 같은 삶이었는데. 군대식 문화에 잘 맞나. 약간 적응을 빨리 하는 것도 있어. 시스템이 있어야 돼.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갔지만. 난 많이 달랐어. 나는 이제 기숙사에도 이제 관리하는 선생님, 사감 선생님이 있었는데 맨날 그런 말을 했어. 돌이켜보면 너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아 우리는 또 공부하기 싫으니까 뺀질뺀질 되니까. 그치. 아 오늘만 그냥 자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너네 지금 공부하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행복한 거다. 중고다 이런 얘기. 나 혼자 속으로 지랄하지 마. 그래서 꼰대지.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내가 꼭 시간을 지나도 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아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만큼 나는 그 시절이 좀 안 좋았다. 안 웃겼다. 그 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 대학교가 훨씬 낫지. 대학교가 훨씬 낫고 나는 자유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었던 거 가지고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민이가 말했던 그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점 하나는 좀 좋았던 것 같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외롭진 않았. 저도 외롭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말했지만 아까도 우리 고등학교에도 한정된 얘기예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들도 많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막 선생님하고 덜한 학교들도 야자가 필수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3학년 내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끝이 3학년 내내 수능 그럼 공부, 똑같은 거를 계속 공부하는 건가? 수능 아무래도.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내주고 수능 전체적으로 수능을 공부하고. 그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음. 말했던 것처럼 수학이나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할 양은 충분히 많긴 하지. 3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맞아, 부족하지. 어쨌든 그럼 모든 이제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하긴 하는 거잖아. 그치, 국영수하고 이제 선택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뭐 되게 조금 맞아. 거의 국영수가 베이스지. 그럼 너네는 그게 나은 거 같아?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약간 되게 선택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치, 넓어서 그치, 그치. 모든 좀 과목이 어렵다. 겹치는 케이스가 드물어. 이제 그래? 그런 게 더 나은 거 같아. 조금 어렵다 근데. 난 단언코 음. 부러워. 어. 왜냐면 나는 특이 케이스이란 말이야. 나는 학업을 했지만 예체능 쪽으로 전공을 갔어. 원래는 나도 그냥 평범하게 가려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틀은 경우라서. 근데 이 경우를 되게 내가 늦게 고3 때 들었어. 근데 만약에 너처럼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걸 배웠으면 더 빨리 뭔가 내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뭔가 다양한 것에서 어느 게 나한테 더 적성이 맞는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 그리고 난 그게 좀 더 올바른 교육의 형태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영수라는 게 기초 교육이잖아 사실상. 근데 내 생각에 고등학교 때는 뭐 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걸 체크하기보다는 네가 얼마나 성인이 됐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용도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국영수라는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다 다른 과목이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나 역시도 뭔가 나도 이제 대학 갔을 때는 이 선택하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힘겨움을 많이 느꼈어.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뭔가 단편적이지만 우리 얘기를 들었고 너의 삶과 비교해봤을 때. 되게 나는 솔직히 되게 한국에서 이제 쭉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온 애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였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약간 나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제 그런 좀 자유를 받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억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쭉 살아왔던 친구들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아 진짜 대단하다. 확실히 이제 대단하고 멘탈이 이제 셀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치만 이제 나는 그 생활을 겪고 싶진 않아. 겪고 싶진 않아. 겪고 싶진 않다라는 겪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막상 던져지면 잘 된다니까 되게. 첫 일주일만 힘들어. 그게 진짜 꼰대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고등학교 이제 4학년 내내 이제 항상 학교는 3시에 끝났어. 오후 3시에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뭘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애들은 뭐 한 7시까지 이제 뭐 트레이닝이 있고 뭐 이제 뭐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뭐 또 이제 그런 이제 동아리도 많거든. 뭐 수학 동아리, 뭐 발표 동아리 뭐 이런 거를 내가 뭐 자율적으로 고르는 거잖아. 그럼 골라서 이제 만약에 그 날에 이 미팅이 있으면은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학업은 3시에 끝났거든.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너네들이 아까 말했던 막 12시 12시 끝나네. 내려면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나 못하겠다. 아니다. 못하겠다. 근데 진짜 좀 이상하긴 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하면서 경민이가 말하면서 느낀 건데 그 마지막으로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대학교도 어쨌든 교육 과정의 이 연장선이잖아. 그치. 근데 한국의 대학교가 물론 고등학교랑 다르지. 자기의 개인의 선택이 있고 더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것조차도 내가 생각했던 자유에 못 미친다는 아직? 느낌을 많이 받았어. 뭔가 교양이라고 해봤자 또 필수 교양이 있어. 꼭 들어야 되는 거.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전공 수업 안에서도 바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학 수업이랑 좀 다르네. 나는 골라먹는 느낌은. 뭔가 더 자유롭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교육 체계 안에서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너는 완전 다른 경험을 했던 고등학생 입장에서 한국 시스템은 어떤 거 같아? 대학교? 대학교는 사실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크게 뭐
안 좋은 점은 찾지 못하겠고 다만 이제 좀 수강 신청을 좀 개선을 좀 해주세요. 맞아, 네, 맞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특히 맞아. 고려대. 아니 내가 알기로 고대가 엄청 괜찮게 돼 있는 걸로 아닌가? 근데 항상 다 이 수강 신청 문제는 모든 학교가 다 겪는 문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딸려. 일단은 고학번인 메리트가 전혀 없어. 맞아. 내가 팩트야. 느끼기에는. 팩트야.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사실 듣고 싶은 수업들을 듣고 싶고 좀 설렁설렁 그치, 들을 수 그치. 있는 수업을 그치, 듣고 그치. 싶은데 쉽고 좋은 안 수업. 열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1픽, 2픽, 3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1픽이 되면은 내가 2픽으로 누른 것들은 이제 없어져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과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래. 너도 그래? 고대는 다 똑같은 걸로. 그래서 일단 수강신청 시스템 이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대 내가 볼 리가 알기로 없을 우리 학교 애들은 고대 애들 와 고대께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아니야. 전혀 좋아? 아니야. 아니 우리 진짜 안 좋아. 우리 뭐냐면 일단 다른 거 제쳐두고 정정 시스템이 진짜 쓰레기야. 정정이. 왜냐면 너는 그거잖아. 한번 누가 떨구면 1시간 랜덤. 랜덤이 아니라 그거 시간이 뜨지 않나? 어. 시간이 떠서 그때부터 다시 경쟁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는 사고 팔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도 그게 개선이 안 그 됐어. 개선이 얼마 안 됐어 우리도. 아 그래? 한 3, 4년밖에. 어떻게 사고 팔아? 그러니까 이제 판다고 하면은 돈을 받고 지금 내릴게요. 지금 떨고게요. 하면 떨고 바로 주는 거지. 내렸다고. 근데 이 고대가 막았잖아. 이거 왜 막았대? 이 판사고 파는 사실 있는데 근데 좋은 거야. 우리도 안 되게 막았거든. 근데 어. 그것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랜덤이야. 떨어지는 경쟁 못하게 그냥 근데 그것도 경쟁이 되는 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네.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큰 랜덤이 아니야. 그냥 그 판 시간대 안에 어느 좀 바리에이션이 있어. 그러면 그냥 팔게요 하고 내리고 기다렸다가 나오면 팍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뭐 그 마우스 매크로 이런 뭐 말도 많고. 그래. 아무튼 완전 동의하네. 수강 시청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좋은 시스템 잘 돌리려면은. 그리고 진짜 비싼 돈 내고 다니는 건데. 그래. 맞아. 그리고 솔직히 대학교는 이제 수업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그렇게 크게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나는 뭐 경민이 같은 경우는 학회를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학회라든가 이런 동아리 좀 이제 대외 활동으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대학생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 돼 있지 않나. 좀 부럽긴 해. 나는 그런 거 잘 못한 케이스거든. 좀 그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준석이의 뭔가 고등학교 국제학교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2부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아니면 맞지. 이미지나 준석이가 갖고 있는 이제 진짜 현실이랑